시너지 2차 분식 단원을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등식을 함수의 그래프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여기는 y는 gx 그래프이고요, y는 fx 그래프 있어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나 보죠. fx의 그래프와 gx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생겼을 때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함수값이 gx의 함수값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x를 찾는 거야. x. 부등식은 x에 관한 부등식이야. 그치? 어떤 x를 찾는 거야? fx가 더 크거나 같은 함수값을 갖는 거야. f가 더 크거나 같은 함수값을 갖는 x들이 마이너스 6과 2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6 이상 2 이하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 다들 알 거야. 정답은 8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2차 부등식 또한 함수로 전환해서 보자. 이거 그냥 연산을 하면 되고요. 그래프로 봐도 되고 연산으로 봐도 되고 뭐 이거 다 할 줄 아니까 이거 넘어가고. 자, 이런 거. 자, 푸는 방식이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풀이 볼게요. 첫 번째 풀이 어떻게 푸는 거냐면, 그러니까 다 알아야 되는 얘들은 풀이를 지우야 풀 줄 알아도 그냥 첫 번째,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예요. 대수적인 관점이라고 하거든요. 0보다 적을 때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가 0 이하, x 플러스 4로 인수분해 되니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4 이상 마이너스 1 이하라고 나오죠. 자, 주어진 조건 안에서 해를 찾는 거고요. 정답이 됩니다. 두 번째 풀이 x가 0 이상일 때는 절대값이 그냥 생략되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0 이하라고 되고요. 역시나 인수분해 x 마이너스 4로 되기 때문에 x의 범위 1 이상 4 이하라고 되는 거 감사될 거고요. 주어진 범위에서 해가 됩니다. 자, 따라서 해는 어떻게 써야 되죠? 마이너스 4 이상 x가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1 이상 4 이하 해서 두 개의 범위가 모두 다 해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들어보죠. 뭐로 볼 수가 있냐면 그래프로 도 있어. 절대값 x의 제곱과 그냥 x의 제곱은 동일합니다. 왜? 절대값은 그냥이랑 제곱하면 어차피 양수가 되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절대값 x 플러스 4는 0 이하. 얘는 인수분해가 돼서 절대값 x 마이너스 1 절대값 x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그럼 이거 절대값 x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1 이상 4 이하. 그럼 너희들이 생각을 하는 거라고. x에다 뭘 집어넣으면 이러한 아이들이 될까? 했을 때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수들이 들어가도 부등식 만족시키죠. 마찬가지로 1 이상 4 이하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이 상태의 절대값 그래프를 보셔도 돼요. 자, 얘가 f의 절대값 x 그래프예요. 뭐냐면은 fx에서 x에다가 절대값 집어넣은 그래프거든요. 그럼 원래 fx의 그래프가 만약에 x-1, x-4였다고 치자. 그러면 그래프의 모습이 여기에 1과 4에서 이렇게 생기는 2차의 모습이 나오게 될 거야. 이게 y는 fx의 그래프겠죠. 그런데 얘를 절대값 씌운 y는 f의 절대값 x에만 이렇게 절대값이 씌워진 그래프는 이렇게 생깁니다. 그대로 대칭시킨 그래프의 모습이다. 그런데 뭘 찾으래? f의 절대값 x 그래프가 0 이하. 어디야? 여기다 여기. 됐지? 이렇게 풀이면 다양하게 뽑아낼 수 있어요. 이거를 공부하는 게. 이건 여러분들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 뭐가 있다.
자, 이제 2차 부등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어진 사이 범위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가 x는 마이너스 1과 같이 범위가 아닌 하나의 해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해가 없을 수도 있고요. 해가 모든 실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특이한 해를 갖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제 함수로 보세요. 자,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은 애가 마이너스 1, 1대에 크면 어떻게 생겨야 돼? 아래에 있으면 범위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접하면 다른 건 없지만 같은 게 마이너스 1일 때 있죠. 그래서 해가 저렇게 나와. 자, 그러면 이제 x축하고 마이너스 1에서 접하기 때문에 저 함수는 2의 x 플러스 1의 제곱과 같은 거죠. 그래서 A는 4, B는 2가 된다. 정답은 6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로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부터는 부등식들을 전부 다 그래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아니 뭐 근거 기술하게 쓸 수도 있기는 해. 1과 3 저거.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생겨야 돼? 그래프로 보라니까? 이 차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네. 이건 뭐야? 이경주. 이 차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게 이 범위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야 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어야 돼. 얘가 y는 ax의 제곱 dx 플러스 c인데 일단 a는 어떻게 해야 돼? 양수여야 되는 거 무조건. a가 양수야. 그런 상태에서 얘는요. a의 뭐죠? 1, 3이니까 x-1, x-3 ax의 제곱 마이너스 4ax 3a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4a c는 3a 집어넣어서 양변 a로 나왔 a 양수인 거 주의하시고요. 알겠지? 이거 대충 하다 보니까 알겠지? 0보다 작다가 이거야. 어떻게 돼야 돼? 2x 플러스 1이 3이 되는 x는 1이고요. 2x 플러스 1이 7이 되는 x는 3이고요. 따라서 이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되는 거야? x의 범위가 1과 3 사이가 되는 거지. 되게 쉽지? 이렇게 풀어야지. 너희들도 그러면 3수 fx를 찾으려고 하거든. 이건 하수야. 인수분해 됩니다. 인수분해가 돼요. 3 마이너스 a 3 플러스 a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니까 3 마이너스 a랑 3 플러스 a 중에 a가 정수인데 자연수 a이거든. a가 자연수라고 문제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3 마이너스 a가 더 작고요. 3 플러스 a가 더 크고요. 부등호 방향 보시고요. 됐죠? 1분계가 되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 3-a와 3 플러스 a의 중간에는 누가 있냐면요. 3이 있어요. 정수의 개수가 1분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3, 이걸 찾을 줄 알아야 돼. 2, 1, 0, 4, 5, 6. 그래서 1분계예요.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요. 여기 1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죠? 3 마이너스 1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부등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3 A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들어가는데 그럼 이제 등호 생각해야죠. 0이랑 겹쳐도 되죠? 겹쳐도 이거 0까지 포함해야 되니까 이렇게가 되면 이쪽은 안 들어가죠. 마이너스랑 같아지면 8개가 되니까 마찬가지죠. 3 플러스 1은 6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다. 열리 부등식 풀면 됩니다. 활용은 너희들이 풀고 자 이제 이렇게 2차 부등식이 1272번과 같이 부등식이 저렇게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게끔 될 수도 있죠. 최고 차이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항상 2차 부등식이 특수한 애를 갖는 경우에는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항상 얘랑 얘 그리고 판별식 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자 먼저 최고 차이에서와 부등호 방향을 보세요. 해가 항상 성립한다니까 모든 실수가 돼야 되죠. 위로 볼록합니다. 전부 다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아도 됩니다. x축과의 위치 관계가 절해야 되니까 따라서 판별식이 짝 판별식 하면 되겠죠.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k인데 중요가 0보다 네 맞습니다. 작거나 같다. 이거 0보다 작다, 같다. 그래서 작거나 같다. 치면 됩니다. 넘어갈게. 이번엔 얘예요. 자, 만들어야 됩니다. 식을 어떻게 부등식을 어떻게 만드는가만 배우는데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그럼 내가 뭐 보라고 했죠? 여기 보라고 했죠? 여기 보라고 했죠? 판별식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n 부호가 안 나와. 그럼 얘를 어떻게 그릴지를 모르겠어. 자 다음 또 중요한 테스트 포인트가 뭐냐면 2차 부등식입니다. 뭐야? m은 0이 되면 안 된다. 만약에 이 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거 가지고 함정으로 학교에서 문제로 냅니다. 이번에 돌마고도 그런 게 나와서 애들이 다 걸려봤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전부 다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럼 위로 블록하면 돼 안 돼? 전부 다 x축 위에 있을 수는 없죠.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 m은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세부 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고요. 전부 다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동시에 무엇을 맞춰야 돼? 판별식이 0보다 그래야지만 제가 항상 성립하게 됩니다.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맞추셔야 돼요. 자, 한 번씩 합시다. n-2의 제곱 마이너스 0보다 작다. 마이너스 5인데니까 n의 분위 1과 4 이렇게 나와요. 0보다 커야 되고요. 네, 교집합해야 되는 거죠. 집합하니까 집합 용수 되고요. 자, 그래서 따라서 정답 m이 1보다 크고 4보다 작으면 항상 만족되는 식이 됩니다. 정답 3번. 자, 해가 모든 실수래. 자, 그런데 좀 전에 나왔던 문제와의 차이점이 뭐냐면 얘도 모든 실수야, 해가. 아까 것도 모든 실수야.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는 2차 부등식이라고 했고 얘는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어. 그래서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A가 0인 경우도 따로 본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A가 0인 경우,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 염두에 둬야 되고요. A가 0이 되는 경우 한번 집어넣어봅시다. A가 0 집어넣으니까
0x가 되고요. 0x가 되고요. 플러스 9가 0보다 크다가 돼요. 생각을 해주세요. x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좌변은 9가 돼. 0보다 커. 그래서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게 맞아. 따라서 a는 0이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그러니까 a가 움직이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지? a가 움직이는 경우 성립하지 않죠. 그렇죠. 위로 볼록한데 전부 다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을 수 없다고, 그치? 따라서 세 번째, A가 양수인 경우. 그래서 항상 케이스를 세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A가 0보다 크거나, 0보다 큰 경우에는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고요.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야 됩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크다. 위에 있으니까 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열다. 됐죠? 얘랑 합격하는 거야. 근데 어차피 얘가 0일 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여기에 0이 등호가 없는 경우가 문제로 나왔으면 0의 등호를 포함시켜서 0 이상, 9 미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합식합해야 돼요. 이거 판별식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은 다들 연습했으니까 해가 없는 경우. 마찬가지로 얘가 3 하나뿐이야. 뭐 해야 돼? 완전 제곱시켜야 되는 거지? x축 접해야 되니까 넘어갑니다. 얘가 해를 갖도록, 이번에 그냥 해를 갖기만 하면 돼. 해가 모든 실수일 필요도 없고 갖기만 하면 돼. 어떻게 되면 될까? 마찬가지예요. 최고차의 계수를 보셔야 됩니다. 2차 방식이라는 단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A는 그래서 0이 되면 안 됩니다. 자, A가 양수인 경우에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봅시다. 자, A가 양수인 경우에는요, X축보다 위에 있는 아이가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해를 갖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얘는 해를 갖는 경우, A가 양수인 경우는 무조건 해를 갖는다. 상관없다. A가 음수인 경우에는요, 그럼 얘가 위로 볼록하게 생겼죠? X축보다 위에 있는 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생겨야 되죠.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따라서 A의 범위 마이너스 3과 3 사이. 그런데 0보다 작은 경우의 식은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과 0 사이로 두 번째 케이스 나왔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정답은 어떻게 돼요? 해가 존재하려면 A는 0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3과 0 사이가 되면 됩니다. 정답 1번. 그래서 1번은 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1305번. 2차원색으로 이거 나와 있는데 y는 kx 플러스 2와 만나도록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봐야 되는 게 미정계수부터 살펴보세요. y 절편이 2예요. 그럼 여기 어디에 있는 이 점은 점적으로 꼭 지나가. 어떻게 되는데? 아니. 얘보다 기울기가 커지는 거죠. 자, 얘네들이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커지는 거야. 커지면 무조건 만납니다. 계속 만납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찾으면 돼? 접선만 찾으면 돼. 근데 그러기 전에 먼저 이 차수부터 찾아야 되겠죠. X축과의 교점이 1이랑 3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죠. Y절편이 3입니다. 그래서 A는 1이고요. Y절편이 3이니까. 그래서 정리가 됐고요. 이렇게 됐죠. 얘랑 누구랑 KX 플러스 2랑 접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K는 누구?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6 됐죠? 마이너스 6. 자, 난 저번에 접선 찾아야 하지. 아하. 뭐 어쨌든 그러면 K에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6 나와요. 이렇게 되는 아이가 마이너스 6. 이렇게 접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얘가 마이너스 2야. 따라서 만나도록. 그럼 뭐야? 분석을 하라고.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거 마이너스 2라고. 크거나 같으면 만난다고. 근데 계속 거기서부터 줄어들면 안 만나. 안 만나다가 어디 이렇게 될 때 만난다고. 여기서 접한다고. 그쵸? 그래서 K가 마이너스 6보다. 자, 얘가 이렇게 더 되면 만나다. 또 만나. 그치? 얘보다 작거나. 됐죠? 기울기가 더 작아지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건 기울기가 더 작아지는 거야. 분석하시죠. 이렇게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부등식을 자 1323번 봅시다. 부등식을 전부 다 그래프로 바꿔서 봅시다.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를 만족시키는 즉 x의 범위가 0 이상 3 이하에서 라고 바꾸시면 됩니다. 저 범위에서 2차 부등식이 x축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러면 0이 있고 3이 있고 여기가 1이에요. 그럼 꼭지점의 x좌표는 1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 우리가 무엇을 살펴봐야 되냐면 새 숫값을 사실 살펴봐야 되는 게 맞아. 값이야. 그럼 얘는 여기서 아래로 올라가는데 이 범위에서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최소값을 어디서 가죠? 1에서 최소값 같이. 그래서 뭐야?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들을 다 성립해. 왜?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나머지들을 다 성립해. 그 범위에서. 최소값 3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쉬운데 2차 항에게 1차 항에게 문자가 들어가 있네. 오케이. 27번 풀어보세요. 1327번 지금 풀어보세요. 자,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까라는 거 풀 때는 최소값을 체크해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는 1차항에 a라고 하는 문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소값이 같고요. 자, 얘를 fx라고 합시다. fx는 x-a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가 돼요. 얘는 아래로 올라가게 생겼고 여기 꼭지점 x좌표가 a야. 문자가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케이스를 빼야 돼. 무슨 얘기냐? 자, 첫 번째 x축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0부터 1까지가 0이고 생각을 해야 돼. 최소값이 어떻게 바뀌는가 생각을 해야 돼. a가 여기 있으면 얘가 이렇게 생겼어. 그치? 근데 최소값을 어디서 가져? 얘는 어차피 정의역이 0부터 1까지니까 0에서 최소값을 가져. 그치? 그러니까 얘가 항상 성립할 때 무엇을 확인해라? 최소값이 f의 0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자, 그래서 x에다 0 집어넣으니까 a 플러스, 자, 이거 케이스 분류 어떻게 된 거지? 좀 전에 써줘야지, 먼저 케이스 분류. a가 0보다 뭐 들고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여기 없으면 다음번에 나오는 거니까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최소값을 0에서 같죠. 이 최소값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이상이야. 자, 따라서 마이너스 2 이상이고 a가 0보다 작으면 항상 성립하게 되는 거야. 두 번째 케이스. 어떤 경우가 있냐면 a가 만약에 0과 1 사이에 a가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서 최소값을 a에서 갖거든. 됐죠?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 a가 여기 등호 없죠? 그럼 여기다 등호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이 경우에는 fa가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a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들은 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이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주어진 범위 안에서야. 이 범위가 이 안에 다 있네. 자, 따라서 a가 0 이상 1 미만이면 항상 성립하게 됩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하면 되니, 준혁아? 케이스 분류됩니다. 그렇지. 여기에 a가 있는 최소값은 어디서 갔죠? 1에서 갔죠? 즉 a가 1보다 여기 등호 없죠? 여기다 등호 넣으셔야 돼요. a를 모든 실수에서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최소값을 1에서 갔기 때문에 f1이 되고요. f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인데 그 1에서의 함수값만 x축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는 다 크거나 같을 거야. 그래서 a는 3이야. 그러면 최종 이 안에서 얘가 나온 거니까 따라서 항상 성립하는 a의 범위는 제 또는 얘 또는 얘인데 쓸 때에는 연결이 돼. 0 미만 0 이상 1 미만 1 이상 그래서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가 정답이 됩니다. 정답이 2번이죠. 이렇게 풀어야 돼. 정석이 아니고 이렇게 풀어야 돼. 시간이 겁나잖아. 물론 이건 쉬운 거야. 이거는 쉬운 거야. 이거는 쉬운 건데 얘를 어렵게 변형해서 나와. 이건 쉬운 게 나와. 겁나잖아. 절반의 표들이 나와. 연립부등식 알죠? 자, 연립부등식 할 줄 알죠? 공통범위 찾는 거죠. 절대값 부등식 풀고 푸는 거니까 할 줄 알 테니까. 이것도 연립부등식이죠.
각자 1번 부등식 풀으셔야 되고요. 2번 부등식 풀으셔야 되고요. 1번 부등식 먼저 풉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x를 풀었더니 마이너스 1과 3 사이로 나와. 자, 2번 부등식을 풉시다. 2번 부등식을 a 플러스 1 이하라고 나오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등식의 해가, 연립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1, 2가 3이면 얘가 그대로 나왔죠? 그러면 얘랑 얘의 공통 범위가 얘가 나와야 돼. 공통이 얘로 나와야 돼. 그러면은 얘가 얘의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3, 4의 범위가 얘 안에 들어가야 돼. 얘 이거 2하잖아. 2하니까 이렇게 감싸 안아야 되는 거지. 자, 3과 a 플러스 1이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얘가 등호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더 푼 거 신경 쓰지 말고 내 걸 보는 게 중요하다. 못 따라왔잖아. 낙현이 등호 들어가는 거. 왜 저길 봐? 여길 봐야지. 흰색이 노란색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 이해가니? 얘는 이걸 포함하고 있잖아. 얘는 포함 안 하고 있잖아. 겹쳐도 3이 자, 이 흰색이 노란색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맞거든. 지금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세수값이. 그렇게 마찬가지로 해가 존재하고 자연수 K 찾으래요. 인수분해 되죠? 첫 번째 부등식을 풀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8 이거 두고 있으면 돼요. 안 보이는데 2사 2 2하 이렇게 나와요. 아래 거 인수분해해서 풀면 마이너스 k 그렇죠? 크다보다 마이너스 k 미만 7k 초과 자연수예요. k는 생각 마이너스 2 이게 위에 거에 해요. 자, 근데 연립 2차 방식의 해가 존재해야 돼요. 공통 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겹치는 부분이 있도록. 근데 생각을 해봐. k가 자연수야. 7k는 7보다 크겠죠?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겠죠. 여기서 겹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자연수 k에 대해서. 그럼 이쪽에서 어때요? 이쪽에서 겹쳐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8보다 마이너스 k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등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겹쳐도 돼요? 안 돼요? 지금 여기는 겹치면 안 돼요. 만약에 겹쳤어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고 노란색은 이렇게 되거든. 공통 범위가 없다고. 겹치는 부분이 없어. 왜? 노란색은 안쪽이고 흰색은 얘 포함하고 이쪽이고 노란색과 흰색이 모두 들어간 곳이 없잖아. 그치? 그럼 공통해가 안 생겨. 그러니까 해가 존재하려면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따라서 K는 8보다 작다. 양인격수 K겠으니까 7개 정답. 이렇게 써야죠. 위에 거 풀면 x의 범위가 이렇게 되고 아래 거
그렇지?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 그런데 A가 큰지 O가 큰지 몰라. 그 무슨 얘기냐면은 X가 A 이상 O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X가 O 이상 A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를 모두 보셔야 돼요. 자, 어쨌든 연립 2차 부등식의 해가 정수 X가 4개가 되도록 하래요. 자, 이거 봅시다. 항상 부등식을 수직선에다가 그릴 때에는 미정계수가 없는 놈부터 그리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 3 이렇게 되고 얘는 5 이상. 그러면 어떻게 되지? 공통해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탈락. 얘를 보자. 여기다가 수직선에다가 부등식 길이의 포함관계를 그려야 되는데 정수 x 공통범위의 정수 x가 4개가 있도록 해야 돼요. 마이너스 1, 3, 5 이하.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a가 어떻게 가야 될까? 자, 3, 2, 1, 0 이렇게 되거든. 그럼 공통범위의 정수 x가 4개가 있으려고 하면 3, 2, 1, 0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치? 자, 그래서 얘가 A인데 A가 그래서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끼어 있어야 돼. 계속 물어본다. 준혁아, A는 0이랑 겹쳐도 되니 안 되니? A가 0이 됐어. 공통범위의 정수 X 4개 되는 거 맞니? 왜 이유가 똑같지? 야, 노란색이 0이 됐으면 0 포함하고 있지. 흰색도 0 갖고 있지. 그럼 4개 되는 거 맞잖아. 겹쳐도 돼. 그러나 A가 마이너스 1이랑 등호 들어가면 되지 안 되지? 안 되죠. 왜?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 돼버리면 공통범위 마이너스가 있어서 총 5개가 돼버려서 안 된다. 정답 3번이죠. 너무 많지? 알겠어. 선생님 혹시 언제부터 뭐 그렇게 인정사정 없이 내리? 판별식이니까 뭐. 이것도 판별식이니까 뭐. 중요한 거 이해거든. 이해부터거든. 자, 실근의 부호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부호에 대한 말들이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그랬지? 합곱. 두분의 합, 두분의 곱. 자, 문제 봅시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부호의 두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부호의 두근을 갖는데 한 근은 음근, 한 근은 양근. 다음, 양수인 근의 절대값이 음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크대. 뭘 보라고? 합. 두근의 합은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0인데 이러면 두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돼. 왜? 양수인 근이 음수인 근보다 절대값이 더 크대니까 0보다 커야 돼. 합. 그 다음 곱. 자, 두근의 곱은 뭐예요? 그렇죠. 음수여야 됩니다. 부호가 반대니까요. 판별식 하셔야 되고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서로 다른 부호의 두근이니까. 그런데 사실
판별식에서 생각을 해봐.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미 b제곱 양수, 창수함, 음수. 어차피 판별식 성립하거든? 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나?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면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어져. 자, 원래는 두 근의 부호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합곱한 세 가지 다 해야 돼. 그래서 교집합 찾아야 돼. 그런데 서로 다른 부호 나오면 합곱만 해도 돼. 합을 보자. 이거 a-2, a-5. 그래서 a는 2보다 작다 또는 5보다 크다가 나와요. a가 4보다 크다 나와요. 그래서 둘 다 만족시키는 a는 5보다 크면 됩니다. a가 5보다 크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게 된다는 얘기예요. 1397번이에요. 자, 이번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어요. 두 분이고, 두 분 모두 0보다 양수이다. 두 분 모두 음수이다. 두 분의 부호가 서로 반대이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부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위치가 두 분이 모두 2보다 작을 때, 두 분 모두 2보다 클 때, 두 분 사이에 2가 있을 때 뭐 이런 얘기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실근의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자 아까 근의 부호는 3 곱한 실근의 위치는 3, 한 축을 하세요. 3판축. 함수 값이 한 별기 축은 대칭축을 얘기합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실근의 위치에 관하여 조건을 한 축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실근의 위치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그림부터 그려. 무슨 얘기냐? 두 근 모두 2보다 작을 때야. 자, 그러면 2차 함수가 얘를 f라고 보자. 두 근 모두 2보다 작대. 그럼 뭐야? x축하고의 교점 두 개 모두 다 2보다 왼쪽에서 나와야 돼. 그러면 그 조건에 맞춰서 함수값 먼저 하자. 첫 번째 함수값 무슨 함수값을 얘기하냐면 바로 그 2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여야 돼. 2에서 0보다 커야 돼. 그럼 2를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얘가 0보다 따라서 a는 10보다 작아야 돼. 두 번째 판별식을 모셔야 됩니다. 자, 조근이라고 했지 서로 다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a-4의 제곱 마이너스 2a가 0 이상 a 제곱 마이너스 10a 16이 0 이상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8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세 번째 총 대칭축을 보세요. 자, 두 근 모두 2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대칭축은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대칭축 토끼점에 x좌표를 얘기하세요. 대칭축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 그게 공식이야. 마이너스 2a분의 b 보니까 a 마이너스 4야. 그게 대칭축이야. x는 a 마이너스 4. 그렇지? 얘가 누구보다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그래서 a는 6보다 작아야 돼.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 먼저 우리가 찾는 그 조건은 a가 10보다 일단 작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 2 이하여야 되고 또한 8 이상이기도 해야 돼. 8 이상이어도 돼.
그리고 또 만족해야 되는 게 뭐냐면 6보다 작아야지만 된대. 6보다 작아야지만 된대. 자, 그러면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A는 여기 있죠. 지붕이 3개. 3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A에 따라서 2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A가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2차 방정식에서 A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A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모두 2보다 작을 수도 있고요. 두 근 모두 2보다 클 수도 있고요. 두 근 사이에 2가 있을 수도 있어요. 즉 A에 따라서 근이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야. 물론 A에 따라서 얘가 허근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근의 분리 또는 실근의 위치라고 불러요. 근의 분리. 근이 왜 분리가 돼? A에 따라서 근이 바뀌니까. 이거는 지금 풀어라. 중요한 문제예요. 98번 지금 보세요. 중요한 문제예요.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 3차 방정식입니다. 3차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서로 다른 세 근이 한 근이 양수, 이음수가 되도록 이렇게 값을 겁니다. 3차 방정식은요, 너희들이 아직 미분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근을 분별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차수가 떨어져야 돼. 2차까지 떨어져야 돼. 그래서 2차까지 떨어지게 하는 방법 중에 팁이 뭐가 있냐면 K가 지워지도록 X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X에다가 2 대입하면 K가 지워지게. 그렇죠? X에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K, 10K, 마이너스 2K. 그래서 K가 지워져. 그러면 그게 힌트야. 그걸 힌트로 조립제법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2 대입했더니 0 나왔지. 그 2로 조립제법 해보시는 거예요. 딱 되죠. 즉 인수분해가 되니까 x-2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플러스 2라고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가 돼야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너희들의 교과과정은 아직은 그들 풀 수 없어. 3차 방정식에서.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어때야 된다고 했나 다시 한번 조건 살펴보죠. 서로 다른 세 근이 한 근이 양수, 두 근이 음수래. 여기 양근 나왔는데 그럼 얘가 무슨 근 가져야 돼? 부음근을 가져야 돼. 그러면 근이 모두 음수예요. 근의 부를 얘기하니까 뭐가 떠올라야 돼? 합 곱한. 두 근의 합이 0보다 작아야 돼. 두 근의 곱이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0보다 커야 돼. 판별식이 0보 서로 다른 세 근이 되잖아.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모두 만족시킬 K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모두 만족시킬 K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가 되겠다. 정답은 5. 4차도 마찬가지야. 이거 서로 다른 예시분까지래. 근데 이게 좀 다르네. 야, 무슨 방정식? 준혁 대답해봐. 무슨 방정식? 보기차 방정식. 그쵸? 그럼 얘가 보기차 방정식인데 우리가 제가 인수분해가 되면 이런 식이 된다는 걸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보기차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보기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져야 된대. 그러면 얘 방정식의 근이 알파 또는 베타 나오니까 뿔마 루트 알파나 뿔마 루트 베타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내실근을 다 실수해야 돼. 따라서 무슨 근 가져야 돼? 쟤는 치환을 하죠.
얘가 무슨 근과제야? 양근. 그러니까 T가 만약에 양근, 저거 생각하지 말고 다시 설명해줄게. 양근 알파, 베타를 가졌다고 치면 T가 누구냐면 X 제곱이거든. 그러면 X는 뿔마 루트 알파, 실수. 뿔마 루트 베타, 실수야. 서로 다른 4개 실수가 돼. 만약에 얘가 근근을 하나라도 가지면 서론이 돼. 서로 다른 4개 실수를 가지면은 이 이차방정식 분과제에다 서로 다른 두 양들, 양들, 근의 보호지. 따라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서로 다른 이여야 돼. 한별씩 됐죠. 따라서 A는 2보다 크다. 정답 4번입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딱 다 36번까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414번 보시면요. 얘가 1보다 작은 한 근과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까지래. 근데 얘 잘 봐. 3차잖아. 어떻게 해야 돼? 2차로 떨어져야 돼. 그럼 뭐 해야 돼? 조립제법 해야 돼. 그러니까 얘들아 수학적 사고력이란 건 이런 거야. 네가 살펴보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보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되는 거야. 그걸 연습시키기 위해서 수학이라는 과목을 배우는 거야. 그거 연습해야 돼. 그러니까 외워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뭐를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안 하고 문제의식하라고. 3차네? 2차로 떨어뜨려야 돼. 그러면 이수분해가 돼야 돼. 조립제법으로 이수분해 하려고 봤어. 무엇을 가지고 해야 돼? 힌트를 주었잖아 내가. 그럼 T를 줬잖아. 무엇이 지워져야 돼? K가 지워지도록. 그럼 X에다 뭐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K가 지워지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해보는 거야. 그럼 아마 실제로 조립제법이 될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0 된다는 걸 찾았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1보다 작은 한글, 1보다 큰 서로 다른 수식. 근데 벌써 1보다 작은 근을 하나 찾았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근을. 그러면 얘가 이 수분에 가면 그 2차 식이 무슨 근을 가져야 돼?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식. 1보다 큰 뭐 해야 돼? 함판축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전체 이해 가니? 뭘 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걸 이해를 해. 대표 유형 딱